2022년 12월 4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호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2월 4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까기는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시원하게 까드린 시간이고요. 네, 유신쇼 생방송은 별일 없으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먹쇼 먹방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됐고요.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는 뉴스 까기, 밤 11시부터 새벽 0시 30분까지는 전화 개그, 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마무리 뒤풀이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먹쇼 먹방이 없을 때는 오프닝으로 30분 동안 대기 시간 가져서 진행을 하고요. 생방송 시청은 유튜브 뉴커 채널, 트위치TV 유신쇼 채널, 플렉스TV 유신쇼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 그리고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뉴커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는 영상 보실 때마다 한 번씩, 그리고 유튜브 뉴커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 요즘 가입자가 너무 없습니다. 진짜 유신쇼가 문을 닫으려나 봅니다. 요즘 후원도 그렇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수익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죠. 어쩔 수 없죠. 뉴스가 나왔는데 커피 한 잔에 10만원, 하룻밤 160만원, 부산 바가지 요금 기승. 12.19 참사로 무기한 미뤄졌던 부산 불꽃축제가 오는 17일에 열린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커피 한 잔에 10만원, 하루 숙박료가 160만원을 넘게 부르는 것도 나왔다. 미치지 않고서야 12월 17일이면 촛불 집회하는 날이네요.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야, 이거 촛불 집회 방해하려고 이날하는 거야? 합리적 의심입니다. 야, 그 12.19 이태원 참사로 무기한 미뤄졌던 부산 불꽃축제를 하필이면 12월 17일에 한답니다. 12월 17일이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있는데, 야, 진짜 이 국민의힘 쩐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폭등. 야, 모든 거를 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이재명 민주당 탓이고 그 다음에 화물연대 민노총 노조 탓이고, 야, 저렇게 바가지 계속 씌우고 BTS 부산 엑스포 기원 콘서트 때도 바가지 헤쳐먹더니 또 헤쳐먹고 언제까지 헤쳐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계속 찍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생애 한가운데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맛있게 드세요는 갑자기 뜬금없는 뭔 얘기인가요? 강퇴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오늘따라 강퇴되고 싶어서 애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
오늘따라 강퇴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자, 문자 참여 032-323-5549번 그리고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소개해드리기 전에 응우엔 자유토크 게시판에 vs 게임 10가지 1. 된장찌개 김치찌개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김치찌개. 물냉 비냉 저는 개인적으로 비냉. 사이다 콜라 후원 1도 하나는 20년차 팬. 만원이라도 후원하는 안티팬. 만원이라도 후원하는 안티팬이 낫죠. 후원 1도 하나는 20년차 팬이 뭔 팬입니까? 후라이팬보다 못하지. 이재명 대 문재인. 근데 지금 이재명이죠. 문재인은 전 대통령이 됐으니까. 삼겹살 스테이크 삼겹살. 중국 일본. 중국이 낫죠 일본보다는. 유신이 선생을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 개인적으로 대학교가 마음에 듭니다. 유신이 만약 자식을 낳는다면 딸, 아들. 저는 아들이 좋아요. 유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현실 지구와 마법이 있고 용이 나오는 판타지 세계. 글쎄요. 현실이나 지옥인데 현실 지구. 마법이나 용은 영화로 볼 때나 좋지. 이거 이 게시글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자, 유시님이 키우는 고양이 레오라는 사람이 썼는데 고양이 이름이 왜 금비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금비라고 지으셨나요? 1년 동안 활동을 못했고 집단 소송이나 온갖 정말 힘든 일이 다 있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유신의 인생에 금비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정말 인연이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유신 인생에 금비를 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자 세금자니까 금비. 그래서 좀 이제 유신에게 좀 행운이 오고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리고 이 금비 고양이도 나를 만나가지고 이 인생이 폈다. 양이의 삶이 폈다. 이렇게 서로의 인생이 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금비라고 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테러범들이 테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선물이 갈 거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KS님에 대해서 쓴 글은 이거는 별 쓰레기. 요것도 소개해주면은 또 짧게 분명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교회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천공스승 방송에서 천공의 결론. 예수 고난은 미련에서 당한 것. 정광훈 어떻게 할 거야? 정광훈하고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천공 가만둘 겁니까? 아직도 태극기 집회 기독교 보수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막 난리가 아닌데, 천공의 결론, 예수 고난은 미련에서 당한 것. 예수님을 아주, 이거는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 개신교를 대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이렇게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032-323-5549번 문자로 보내셔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복돌이 소리 잘 들린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바보스 시즌2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뭐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이 바보스라는 이 모임은 방송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바보스 프로젝트가 생긴 게, 진행자 유신과 시청자들이 함께 만드는 컨텐츠라고 해서 만든 게 바보스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한 게 바보스입니다.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중간에 뭐 해체 선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고 어렵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보스는 사교 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보스는 촬영을 위한 모임이고 그러니까 진행자 25년차 유신이 기획하고 함께 화기애애하게 촬영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그런 이 촬영 모임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이거를 이제 친목 모임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연락해서 뭐 만나고 막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모임이 아니고 항상 제가 바보스 멤버들에게도 주의를 주는데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보스 시즌 2에 뭐 이제 객원으로 다른 분들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촬영이 있다면은 촬영에 참여할 기회를 드릴 예정인데 절대로 이게 친목 모임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뭐 따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따로 만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가고 저는 이 바보스 모임 있을 때는 함께 하고 바보스 모임이 아닐 때는 그냥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외에 엮였다가 사고나 사건이 나면 바보스가 계속 그 사람들 때문에 이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 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바보스 시즌2에 참여하시거나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저의 주의 말씀을 당부 말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스 이 촬영에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사전에 뭐 일이 터졌다는 게 아니라 촬영을 앞두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 바보스 촬영했을 때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촬영하고 끝나면 각자의 자리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건데 요게 이제 촬영 장비입니다. 요게 이제 그 뭐 TV 방송이나 케이블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쓰는 장비인데 액션캠이라고 이거 제가 그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아베 총리가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자 판결 그거 문재인 정부한테 항의하면서 반도체 그 경제 제재했잖아요. 무역 보복. 그거 전에 샀거든요. 전에 샀는데 안티들이 욕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그건데 지금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했는데 요금 이제 들고 있으면 됩니다. 생방송으로 이제 바보스 촬영이나 야외 촬영을 생방송으로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다 사전 촬영이기 때문에 요걸로 고화질로 상당히 용량도 이게 상당히 용량이 고용량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까지 세트까지 달려 있어 가지고 마이크 소리도 잘 들릴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도 여유 있게 한 3개 정도 갖추고 있어서 장시간 촬영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들고 촬영을 하면 근데 삼각대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안에서 녹화도 가능하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버튼이 밑에 있어가지고 줌인도 가능합니다. 줌인도 여기서 조작할 필요 없이 밑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면 돼요. 밑에서 조작을 하면 알아서 사부작 고프로 아니고 소니입니다. 이게 세트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때 구입 당시에.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아시다시피 써보지도 못하고 요 풀세트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안티들이 사놓고 쓰지도 않는다고 낭비라고 막 이번에 쓰게 되겠네요. 영상 장비는 원래 비쌉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거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막 냉장고 안에도 넣어놓고 막 하잖아요. 그거 하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중간 정도 가격이고 이거 외에 뭐 이 영상 장비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비용이.
DSLR 요즘 유튜브 시사 방송이나 이런 데 다 DSLR로 방송하거든요. 그 풀세트 하면은 몇백만 원, 최소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요즘 저 개인 방송하는 사람도 이 화상캠 안 쓰고 DSLR 카메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 DSLR은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야외 촬영이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고화질로 나오는 건 좋은데 이제 그거는 끊어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니까. 근데 장시간 그냥 라이브로 방송할 때는 화상캠이 낫습니다. 발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요새 이제 일부 BJ들이 DSLR로 방송하는 BJ들이 있어요. 뭐 역캠방이나 뭐 이런 방송인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자, 오늘 주요 사건 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보스 시즌 2에는 그 일반 시청자분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게스트로 참여하셔도 되고, 계속 참여하실 거면은 주기적으로 촬영 일자를 공유하니까 한 번 참여를 하면은 바보스 단톡방에 초대를 합니다. 한 번 참여하면 단톡방에 초대를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뉴스인데 오늘 아마 일요일날 방영 예고했던 것 같은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인데,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검사들이 그 희생자 장례식장에 찾아와 가지고 유가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하자고 요청을 한 사실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그 취재가 된 것 같아요. 충격적인 사안이고, 이거를 나중에 뭐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그 검사들 다 조사해야 되겠죠. 이건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한동훈의 마약 수사, 마약 수사를 뭐 해야 된다, 앞으로 뭐 강화하겠다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 매년 있었던 그 안전 경비나 이런 기동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MBC를 어떻게든 파멸시키려고 이번 MBC 사장 부당노동 행위로 이번에 노동청이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두려우니까. MBC 스트레이트가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 여러 검사들이 희생자 장례식장에 찾아와가지고 마약 부검하시죠 라고 요청한 내용, 요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복을 입은 그런 경찰들이나 기동대들을 파견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심각한 탄핵 사유고, 이 관련된 사람들은 파면이 문제가 아니라 민형사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자 명단도 지금 이따가 또 국민의 의원이 또 거기에 기름에 불을 붓는 짓을 하는데, 희생자 그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란 얘기죠.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위패와 사진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가지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망하고 2차 가해를 가한, 그래서 빨리 국정조사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특검까지 무조건 가야 될 사안입니다. 자, 박은정 검사, 윤석열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로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하고 지금 박은정 검사를 자르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가 책까지 썼는데 이미 그 민사법원에서 그 행정법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1심 판결이 있었고, 2심 판결 갔는데 한동훈 법무부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법무부 소속에 전혀 그냥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2심을 담당시켰습니다. 1심을 이겼는데, 항소심을. 사실상 재판을
내려놔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탄핵 사유가 다 되는 겁니다. 자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되는 게 맞는데 대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윤석열 징계는 정당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거 1심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 1심 변호사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법무부 소속의 법무관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예전에 최근 병무청 소송 관련된 취재하면서 그 병무청 소속의 그런 소송 담당자들을 만났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거의 소송에 뭐 승소한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큰 이득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래서 저도 뭐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아무튼 이 박은정 검사 죽이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이렇게 대놓고 보복하는 거는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사이에 주식을 팔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직후에 김건희가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로 실제 매도 주문을 넣은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소송에서 법원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서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주식을 팔라고 바로 전송된 직후에 김건희가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전화해서 실제 매도 주문을 넣은 정황을 확인됐습니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문재인 쪽이었으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됐겠죠. 근데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공정을 얘기했던, 공정과 준법을 얘기했던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아니 이렇게 재판에서 김건희, 최은순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뭐 최은순 장모의 양평 땅도 마찬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특검하자고 하는데도 답이 없고, 정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든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싸우는 걸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몇 명 그냥 민주당 내 수구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그거 조중동이나 이런 데에서 이슈화하는데 휘둘리고, 제발,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1야당의 대표예요. 싸우시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무슨 민생인의, 정말 죄송한데 지랄하지 마시고 제발, 안 통하잖아요. 예? 민생 신경 쓰고 뭐 복지 신경 쓰고 뭐 다 중요한데 왜 당신이 신경 씁니까? 그거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 삭감하고 이거 신경 안 쓰면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거잖아요. 오지랖도 이 정도면 지금 당신과 당신 가족과 당신 측근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탈탈 털리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 탈탈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데 지금 뭔 개수작을 떨고 있습니까? 옳은 소리 바른 말 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거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겪고도 또 윤석열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 추운 날씨에 또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촛불 들고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국민들은 항상 어리석은 짓을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국민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려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시하고 왜 자꾸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안 되면 삭감하고 수정안 통과시켜. 나중에 아쉬우면 국민의힘에서 추가 경정 예산 해달라고 사정 할 겁니다. 나라 운영 안 되면, 지지율 떨어지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하면 자신 있게 칼춤을 춰야지.
언제까지 지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데 코스프레하고 자빠졌어? 어? 김진표가 안 한다고 놔둬요? 국회의장 잘라! 어? 김진표 가서 당신 자르겠어? 해임하겠어? 어? 170석이 넘잖아. 반대표 있다고 하더라도 김진표 불신임만 통과시켜. 어? 법사위원장도 자르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할 수 있으면 자를 수도 있잖아. 왜 그 대안은 나오질 않아? 이 계산동 18번지더라.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7개월째 이 지경으로 나라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경제, 외교, 국방, 사회, 이태원 참사까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복지 타령하고 민생 타령하고 지랄할 거야, 지랄이. 어? 빨리 윤석열 끌어내리는 게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투쟁하고 밖에 나와서 투쟁해야 될 거 아니야. 예산도 윤석열 관련된 예산 다 삭감하고 기본 예산만 수정안 해가지고 통과해. 삭감만 가능하니까. 뭔 복지한다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자빠졌어. 지랄을, 정치 같은 소리. 아니, 윤석열이 이재명 당신을 사람 대우 해줍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상민이 이재명을 사람 취급을 하냐고요? 민주당을 정당 취급을 해요? 주제 파악을 알아요, 주제 파악을. 아니,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 이재명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인이 그렇게 실현당하고 민주당이 실현당하고 망해가면은 국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제1야당의 대표라고. 그럼 투쟁을 해야지. 무슨 상생인의 복지인의 민생을 따지고 있어. 본인이 대통령이야? 민주당이 여당이냐고. 왜 니들이 그걸 신경을 써? 니들이.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하고 여당이 앞장서가지고 조율을 해왔지. 언제 야당이 그걸 했어요. 주제넘게. 그러려면 정권을 잡고 나서 하셔야지. 진짜 이따위로 하면 이재명 오래 못 갑니다. 국민들이 지지할 때 뭔가 해야지. 정말 답답해요. 아니,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무슨 협상을 하겠다고 지랄을 해, 지랄을. 착각도 가지고. 나중에 진짜 민주당 개 망하고 완전히 민주당 갈기갈기 찢어져야 그때 지금 다음 윤석열 국민의힘 작전이 뭔지 아세요? 민주당 갈라치기예요. 이미 김종민이나 얘네들 말 지금 슬슬 내고 있잖아. 김종민 뭐 내년 초에 분당 여기 있을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정신 차려야지. 아니면 진짜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자, 아니 이렇게 막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나오고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이런 보복 수사 하는 거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자빠져? 응? 이재명, 문재인 깜빵 갈 때까지 기다릴래? 답답합니다, 하는 짓거리가. 자,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 말 안 듣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내쳐요. 징계하라고, 윤리위에서. 민주당에 대한 내부에서 그 계속 이상한 얘기 퍼뜨리는 그런 수구 세력들은 내치라고. 분당 조장하고 안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지금 정당이, 민주당이 위기고 전 정부까지 탈탈 털어서 보복 수사하고 있는데 딴 얘기하는 놈들은 바로 쳐내야 된다고. 그 안에 있어봤자 그 놈들이 무슨 도움되는 일이 있겠어요? 무슨 자기가 무슨 지금 그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순신 장군이 돼야 돼요. 쳐야 돼, 싸워야 돼. 무슨 본인이 세종대왕인 줄 알고 있어.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아니 세종대왕의 지금 비상시기에 이순신의 리더십을 써야 되는데,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무슨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지가 왕도 아닌데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민생을 살피고 지랄을 해요, 지랄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
할 수도,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뭘 할 수 있어요. 하지도 막 같지도 않은 짓을. 답답해 죽겠어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같은 자산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워. 내비두세요. 윤석열 지금 뭐 선제 타격하고 뭐 미국 일본 밑에서 지금 꼬리 살래살래 흔들고 있는데, 이명박이 언제 꼬리 내는 줄 아세요?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사건 당하더니 정신 해롱해롱가지고 정권 말기에 북한하고 회담하자고 했다가, 예? 개망신 당했다고 북한 쪽에서 밝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어. 예? 그러니까 이명박처럼 당하면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선제 타격 같은 주제 파악하고 선제 타격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주제도 모르고 설치면, 아니 이렇게 윤석열 정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들 총 집결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랄하고 자빠졌어. 무슨 씨. 아유, 한심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되고 다 잡혀가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 측 방어권 보장돼야 구속 적부심 청구 검토. 이건 해야죠 뭐.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자료 있는데 서훈 증거인멸 우려 구속항당. 이 판사 구속 영장 실질심사하는 판사 뭐 최대 시간 걸렸다고 10시간 넘게 걸렸다. 웃기는 거. 이거 용어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심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거 구속영장 기각하면 윤석열 정부에게 찍히고 한동훈의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각할 수는 없고, 그러다고 바로 내주면은 또 민주당과 이재명 미래의 권력에게 찍힐 수 있고, 10시간 넘게 고뇌한 흔적을 남겨놓고는 결국 구속. 나중에 영장 적부심하면 풀어줘. 지랄. 진짜 법원이 아니라 이건 무슨, 법원이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한 말이 맞아요. 지금 이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의 모든 정보는 국방부 서버에 다 있습니다. 삭제할 수도 없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삭제가 불가능하라고. 안기부도,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국정원도 서버가 2개가 있는데 여러 곳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서버는 삭제도 하고 하는데, 메인 서버는 절대로 삭제가 안 된다. 한번 입력하면 국정원장이든 누구도 삭제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국방부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번 입력이 되면 함부로 누가 삭제하고 이런 그 리스트가 다 남기 때문에 누가 자포가겠어요. 기록이 다 남는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개수작을 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국방부에 서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인멸을 합니까? 그리고 국방부 서버에서 삭제했다는 게 혐의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서훈 구속 문재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뒤집는 난폭한 처사, 대내외 국가 역량 훼손. 이낙연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이 다음에 정계에 다시 복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친문 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세력을 탈탈 털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가 이낙연이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핵심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낙연마저도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지금 그 공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권역만 견제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윤석열이라면 어차피 보복수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재명만 쳤어야 됩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친이 쪽을 치고 문재인 쪽이나 친문 쪽은 놔뒀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낙연이 그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발생을 해서 분당이라든가 분열을 획책할 수가 있는데, 이 멍청한 누가 이 전략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권력인 이재명도 치고 친명계도 치고
문재인까지 건드려버린 거야. 그러면 문재인까지 건드려버리면 이재명을 내치고 나중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낙연이나 그쪽 사람들은 아니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윤석열을 예전에 민주당 대통령 경선할 때는 국민의힘과 이낙연 쪽이 짝짝꿍이 됐잖아요. 왜? 공공의 적이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 0.7%로 되고 나서 전략을 이재명, 미래의 권력을 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과거에 권력이었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이낙연이나 반 이재명 쪽의 정치적인 뿌리를 흔들어 버리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윤석열 측에서 전략을 잘못 짠 것이다. 미리 알려주면 또 고집이 세가지고 바꾸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의견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민주노총 ILO 개입 표현의 단순 의견 조회에 불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강원도지사 김진표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붕괴돼서 지금 지방 건설사 다 부도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방 건설사 부도나고 저축은행 부도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가 근데도 지금 이게 기사화도 안 되고 있고 심각성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방에 정말 웬만해서 망하지 않는 정말 그러니까 뭐 지난해 매출액이 뭐 몇백억이었는데 뭐 20억 때문에 지금 부도가 나는 거예요. 왜? 채권이 이게 연기가 되질 않고 막 계속 그냥 오니까 그게 낼 수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그럼 지방에 지금 그 건설사 부도 나면은 이 서울에 있는 메이저 건설사는 가만히 있겠어요? 건설할 때 그런 지방 건설사와 손잡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지방 건설사가 그렇게 부도 나버리면 그것도 매출액이 몇백억, 아니 흑자 부도라고 경고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ILO가 개입한다. 이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지 모르시는데 이 국제노동기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을 하거나 국가가 국가 간에 뭔가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녹색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녹색 에너지가 아닌 화석 에너지나 이런 걸 쓸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마찬가지로 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이 기구에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규약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를 받는다는 거는 엄청난 페널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나 이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노조는 때려잡아야 돼. 왜 때려잡을까요? 지지율 올라가니까. 노조가 파업한다고 하면은 진저리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심지어 노동자들도 싫어해요. 일부 귀족노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 중에 그 간부나 이런 사람들 정치적인 파업이나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노조가 스스로 그거는 개혁해야 될 부분인데 귀족노조는 상위 1%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귀족노조라고 할 수 있는 상위권은 1% 이내고 그래도 그만한 받고 있다가 10% 이내나 되지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대부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정규직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귀족노조로 간주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정규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쟤네들은 정규직인데 우리는 비정규직인데. 그거에 대한 갈등을 일으켜서 이 수구 세력들이 계속 이간질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국제노동기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윤석열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한 거에 대해서 의견 요청을 한 거는 지금 민주노총하고 화물연대 쪽에서 우리 쪽에 이 신고가 들어왔다. 너희들의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추경호는 단순 의견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축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국제노동기구에서 나가가지고 실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한국이 위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에 안 그래도 지금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인데 이 국제노동기구의 제재까지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경험이 없는 인간을 뽑아가지고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보니까 무조건 노조 탄압하고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 탄압해서 수사만 하면 자기들 지지자들 직결하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지지율 올리려고 수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탄압만 하고.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윤석열은 러시아의 푸틴이 될 것이다. 결국은 저렇게 역행하는 이 수구 정권의 두목들은 항상 끝이 좋게 끝난 적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 민노총 정치 파업 초강경 발언, 대통령실은 노조와 싸운 마가릿 대처 거론. 야, 마가릿 대처랑 윤석열을 비교하냐? 마가릿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죠. 이 여자 정치인은 정치 경험이 많아요. 이 사람은 정치 경험이 많고 검찰공학도 아니야. 그리고 마가릿 대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인데 지금 이 마가릿 대처를 윤석열에 비견하고 있는데 윤석열 까미나 됩니까? 마가릿 대처가 아무리 호불호가 있다고 해도 어디 검찰만 하다가 대통령 돼서 7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는 보복 수사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갖다가 비교를 합니까? 그 여성 정치인은 정말 철의 연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를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간사하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정유 철강 추가 업무 개시 명령 강행, 불법 행위 엄정 조치. 아니,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이 자체가 위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 대부분 전문가가 위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연합인데 거기다가 강제 명령을 내린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 스스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면서 본인도 벼락 끝으로 본인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세종대왕인 줄 알고 자빠져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자, 민주노총은 12월 6일 총파업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11일째 재고 소진 주유소 70여 곳. 우리나라에 주유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70여 곳은 이 저장량이 적은 주유소거든요. 그 저장량이 큰 주유소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에 주유소가 몇 개입니까? 여기저기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주유소인데 주유소가 작은 주유소는 저장고가 작기 때문에 빌 수가 있어요. 판매를 하다 보면은.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 유효. 말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장관 지킬 이유 없어. 이재명 수사 피할 수 없을걸. 요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나온 당권 주자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나 뭐 김기현이나 뭐 얘들 나왔는데 누구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대부분이 다 수도권 의원이고 다음 총선의 과반 이상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의 그 의석인데
수도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예. 수도권을 대표하는 뭔가 좀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뭐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사람이 있고,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만은 그 재판이 3, 4년 걸리는데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도 없죠. 자, 민주당 과방위 상임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정청래 표결로 토론 강제 종료, 국민의힘 회의 진행이 개판 격분. 이 방송법 개정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KBS 이사회나 MBC 박문진 이사회나 EBS 이사회가 거의 여당 야당 추천 인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회 의석에 따라 권력층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개편을 해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5명, 그리고 방송학회에서 5명, 그 다음에 방송 직능단체, 그러니까 노조가 아닙니다. 직능단체, 뭐 PD, 기자, 뭐 기술, 뭐 이런 직능단체에서 5명, 그리고 그 시청자 위원, 그러니까 시청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위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21명을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 공영방송을 흔들려는 것들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TBS 개박살 났고 YTN 개박살 났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기관통신인데 거의 지금 보수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통과해야 될 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입법 했으면은 웬만한 거 다 통과를 시켰을 텐데, 공수처도 누더기 되고, 민주당의 수구 세력이 문제지요. 자, 뉴스각이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시 44분이네요. 자, 정부 중대본 화물연대 파업 차량 손괴 등 41명 수사, 791명 업무 개시 명령. 자, 경찰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간부 4명 12월 5일 서부지법 영장 심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야 예산안 2+2 협상 시작,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변수. 민주당 뭐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김진표 눈치나 보고 있으니, 카타르 월드컵 1조 5,600억 원 브라질 선수의 몸값 총합입니다. 한국 2,260억 원. 근데 우리나라 몸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쵸? 손흥민 선수가 많이 올려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 선수들의 전체 몸값을 합치면 2,260억 원. 브라질의 그 네이마르 몸값과 그 선수들 몸값이 1조 5,600억 원. 우리가 2대1로 이겼던 포르투갈 선수들 몸값도 꽤 될 거예요. 그쪽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호날두 몸값이 어마어마하니까. 포르투갈도 아마 찾아보셔서 아신 분들이 좀 찾아봐 주세요. 아마 포르투갈 호날두 포함해서 그 선수들 몸값도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나라 선수 몸값 총합 2,260억 원인데 브라질 네이마르 포함 1조 5,600억 원. 몇 배입니까? 250, 27에 14. 7배 가까운. 이상민 해임 건의안랑 왜 딜을 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민주당이 이해가 브라질 네이마르 16강 한국전 출격 예고, 손흥민과 정면 승부. 이제 손흥민도 얼굴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스크 쓰고 하고 있는데, 네이마르도 부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 중요한 경기에서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무리하게 네이마르가 출전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네이마르도 부상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브라질이 일단 한국에게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네이마르가 명단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잘 뛰지 부상은 분명했던 걸로 보이니까 그 심리전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벤치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 내년 재창당 수준 움직임 있을 것. 네, 너나 나가. 자유아시아 방송 북한 지난 10월 해산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총사령. 남조선 영화와 불순 녹화물 포르노 시청 유포했다는 혐의로 10대 학생 3명을 총살시켰다고 합니다. 끔찍하네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에 유포가 되면 체제를 붕괴하는, 우리가 뭐 댐도 쥐구멍 하나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붕괴가. 예전에 그 있었던 게, 일화가 있었던 게 독일과 서독이 분단됐을 때 동독의 젊은이들이 서독의 음악, 서독의 드라마, 서독의 모든 문화들에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독이 의도적으로 전파를 쐈어요. 그러니까 동독까지, 동독 지역에서 이 서독의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끔 전파를 계속 쏘니까 동독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독의 방송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공산주의 방송은 재밌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방송이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래서 동독이 서독의 라디오나 TV 방송을 몰래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그게 모든 것에 이제 시발점이 된 것인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지금 굶고 있고 탄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이 남한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돼서 혹시라도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자기 체제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잔혹하게 통치를 하는 거죠. 계모를 살인한 학생 1명이 함께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모를 살인한 학생 1명까지 포함해서 3명의 10대가 자, 노동부가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을 부당 노동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미국 F-16 중국 러시아 군용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KA-DIZ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넘어올 때 꼭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넘어와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얼마나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명단 공개가 두려운지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법원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에서도 불가, 면허 취소 가능하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하고 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히잡 안 쓰고 한국 클라이밍 이렇게 벽 올라가는 스포츠가 있는데, 이 한국의 그 클라이밍 대회에 참가했던 이란 선수가, 여성 선수가 집이 철거당했다고 합니다. 참 이란도 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클라이밍 대회에 히잡을 안 쓰고 이란 여성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이란 정부에서 집을 철거했답니다. 가족들은 길거리로 내몰린 거죠. 북한이나 이란이나 참. 태국 뺑소니 사망사고 재벌 레드불 3세 봐준 검사가 10년 만에 해임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범죄, 뭐 검사든 판사든 이런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찬성이고,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시효를
이제 없애는 거죠. 살인죄도 저희가 공소시효가 우리나라가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낸 사람들이 검사나 수사관들이나 판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새로 법을 만들어서 국가 범죄의 경우에는 조직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시효 없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양평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살아있는 권력들이 그거를 은폐해버리면 사실상 공소시효 지나면은 처벌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권력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럼 공수처에서 이제 계속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황희찬 검은색 브라톱 정체가 뭐냐? 뭐 검색어로 떴어요. 황희찬이 이제 경고 먹었는데 역전콜 손흥민 어시스트 받아가지고 역전골 넣었는데 우통을 벗었어요. 우통 벗으면 안 되는데 저 경고인데. 근데 그 카메룬도 그랬죠. 카메룬도 이 브라질하고 경기하면서 카메룬 맞나? 우통 벗어가지고 골 넣은 선수 카메룬이 아니라 어디였지? 맞다. 잠깐만요. 가나 선수였나? 우루과이와 가나 선수였나? 골 넣은 선수가 우통 벗어가지고 카메룬이나 가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이 황희찬이 검은색 카메룬이 맞아요. 예. 브라톱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뭐지 저게 속옷이? 섹시 속옷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뛰면 그 심박수라든가 이런 것들 신체 기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합법화돼 가지고 지난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그런 몸 상태나 이런 걸 그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착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황희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우통을 안 벗어서 그렇지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가지고 한국 선수 전원이 이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속옷이 아니라 이것도 유행한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천 잘라다가 또 입고 다니면 이거 쪽팔립니다. 요 남성분들 이거 황희찬이 입은 브라톱이야 그러면서 그걸 입고 다니시면은 아이고 모질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거는 웨어러블로 선수들의 그런 이런 신체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기기니까. 자, 고등학교 학생 교원 평가서에 XX 왜 이렇게 작나 이런 교사의 신체 부위 노골적 비하, 이게 익명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익명으로 교사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굳이 이름을 표시하면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교사한테는 공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육 시스템에 학생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서 입력하게 하고 나머지 그 학교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익명으로 해놓으면 거기다가 막 쌍욕 적어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자금, 그거를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교사가. 학생들 평가하는 난에 선생님이 거기다 쌍욕 적어놓고 얘 개 호로 쓰레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한 30대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이런 지옥갈놈. 자, 오비맥주 카스 월드컵 캠페인 광고에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상대 2대1 역전승 결과를 예측해서 화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스 맥주는 안 먹는데 테라 먹고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또 카스 한번 먹어줘야 되나? 아무튼 맞췄다고 이게 화제돼가지고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뉴스는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먹쇼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방송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자, 먹쇼는 이제 지금 올려드리고, 자, 문자 참여, 문자 전용, 문자 참여 032-323-5549번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뉴커 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 삭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이고 힘들다. 자, 잠시 후에 전화는 전화 개그 시간대 11시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판 글 소개해드리고 자, 마무리를 저장. 오케이. 먹쇼 먹방 황제 해물 칼국수 편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네, 올린다는 거를. 자, 게시판 글을 소개해드리고, 자, 정신 차리자 가 쓴 글입니다. 꼴값도 저 정도면 병이다. 크크. 유씨는 주제 파악을 못함. 구걸에서 먹고 사는 주제에 누가 누굴 평가함. 그리고 뭘 알긴 알고 떠드는 건지. 누가 보면 정부 쪽 인사들하고 대화라도 해보길 했나? 아님 그쪽에서 근무해본 경험이라도 있나? 모르면 잘난 척이라도 하지 말던지. 저런 말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뿐. 아니, 인터넷 방송을 하고 후원을 받는 게 구걸이면 억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 봤거든요. 국내에 뭐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언론사들도 슈퍼챗 봤거든요. 이제 막 쏴달라고는 안 하지만, TBS도 뭐 멤버십 가입 이렇게 독려 캠페인도 하고, 대부분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받습니다. 광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4시간 동안 광고하는 게 없잖아요. 나는 웃긴 게 뭐냐면 다른 방송은 뭐 돈 벌려고 막 방송 내내 광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내용보다 광고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출연자들 패널들 출연료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광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슈퍼챗도 얘기하고 후원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이 저보다 더 규모 있는 법인들도, 김어준의 딴지 방송국 거기서도 막 슈퍼챗 얘기해요. 슈퍼챗 많이 하면 방청 기회를 준다던가 이런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데서도 다 후원 받고 멤버십 받고 슈퍼챗 받고 광고하고 쇼핑몰 운영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를 구걸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난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얘네들이 주로 글 쓰는 애들 안티들이 보는 막장 방송이 솔직히 구걸에 가깝죠. 뭐 그 사람들이 사이트를 운영합니까? 정규적으로 방송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이나 이거 열어가지고 하루 종일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 먹고 밥 먹고, 그게 구걸이, 인터넷 방송의 사이버 구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운영하는 주체가 회사 사업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방송 켜놓고 술 먹고 밥 먹고, 그냥 그 트루먼 쇼 아니에요? 트루먼 쇼? 술 먹고 싸우고 뭔가 불화 만들어가지고 그게 컨텐츠랍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컨텐츠입니까? 내가 아마 그런 방송했으면 신고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 채널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신고가 빗발칠 거. 뭐 앞에서는 후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뒤에서 신고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채널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채널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후원 쏴주는 사람들 이제 식으면 끝나겠죠. 생명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하고 저처럼 사이트 운영하면서 시간 정해서 방송하면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갖추고 방송하는 게 쉬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방송 다 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그 방송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그리고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방송만 켜놓고 돈 달라고 하는 방송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이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나 양심이 있으면, 유신이 미워도 유신아 뉴스 좀 봐라. 한쪽 편 뉴스만 보지 말고 다른 뉴스 좀 봐라.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 대다수가 싫어한다. 그로 인해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왜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나가는 걸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걸까? 지금 파업은 국민들 대다수가 인정 못하는 불법 파업이라서 그렇다. 노무현도 2022년 강경 대응으로 나가서 지지율을 얻었더라. 그때도 깠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노무현하고 윤석열은 비교할 수가 없죠. 정권이 다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 파업의 대색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때 파업이나 다른 때 파업은 모르겠고,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 화물연대와 윤석열이 약속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 약속을 윤석열이 깼기 때문에 일어난 파업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윤석열이 잘못을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때는 화물연대가 그냥 무대뽀로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파업이나 정보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권이 다르고, 근데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몇 개월 전에 정권 초기에 화물연대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 약속을 해가지고 이행을 하기로 한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깨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연대가 생존권을 위해서 파업을 한 것이고, 국민이 대다수가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대다수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행평가 1% 오르고 부정 2% 줄었다고 해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겁니까? 그런 개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파업 조치에 대해서 지지율 1% 올랐다고 그게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겁니까? 윤석열의 공권력으로 그냥 노조 탄압하는 걸 찬성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고 얘기하셔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지금 국제노동단체에서 규제를 받으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무역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당장에 1%, 2%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습니까? 우리가 아리백도 지금 아리백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원전을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리백에 원전이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 원전 포함 시켰잖아요. 자기들이 맘대로, 환경부랑. 아리백을 추진하는 국제 나라들이 원전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우겨, 누구만? 윤석열만. 아리백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전이 뭐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이거는 프랑스가 원전을 많이 쓰는데 프랑스 쪽에서 원전을 포함시켜달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원전이 포함이 되더라도 그게 거기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요. 그 방사능 폐기물, 영구 폐기물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에 임시, 그러니까 이 원자력 오염이 적게 된 것들을 임시적으로 좀 쌓아놓고 있거든요. 방패장에다가. 경준위, 그러니까 그 고준위가 아니라 얕은 수준의 방사능에 오염된 뭐 그 직원들 장갑이라든가 방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드럼통에다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아리백의 원전이 프랑스가 요구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 만약에라도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울 것이고, 고준위, 영구히 폐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거에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1%, 2% 가지고 지지하네 안 지지하네 자제해야 된다가 58%, 자제 본인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존권이 달린 거라고 자제할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생존권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생존권에 관련된 일이라도 저렇게 자제해야 된다라고 설문조사하면 답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일부 귀족노조 상위 1%에 대한 불만으로 화물연대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화물연대는 귀족노조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명박 땐가 박근혜 땐가 그 철도노조 파업했을 때 철도노조가 귀족노조라고 조중동이나 수고언론에서 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귀족노조가 아니에요. 십몇 년 동안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월급 가지고 그걸 귀족노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기업에서 십몇 년 동안 일하면 그 사람의 연봉이 당연히 높습니다. 근데 그 십몇 년 동안 일한 사람들을 기준을 가지고 귀족노조라고, 철도노조가.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철도에 신입을 뽑질 않아요. 뽑아도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지를 않고. 그러니까 철도 안전에, 전철이나 철도의 안전사고 계속 나는 것이고. 아니, 철도뿐만 아니라, 코레일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도 십몇 년을 일하면요, 수당이랑 이런 게 붙으면은 월급이 일반 직원보다는 확실히 많죠. 십몇 년을 근속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1%, 귀족노조라고. 그렇게 사기치는 게 이 보수 수구 세력들의 핵심입니다. 자, 불편한 진실. 잠깐만요. 불편한 진실, 유신의 정체. 유신이 툭하면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지옥에다 떨어져. 통칭 고헬이다. 그렇다면 유신의 정체는 바로 지옥 신문관이다. 유신은 고헬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만큼 악랄하다. 그렇게 시청자들은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며 채팅을 한다. 과연 유신은 본인은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알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거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족하니, 일단은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난 일단 부자는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 고헬은 우리가 미국이나 서양에서 what the hell 뭐 별의별 다 쓰잖아요. 뭐 빠꾸유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뭐 그 막장 방송처럼 악플러들한테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쌍욕하는 것보다 그냥 고헬 지옥에나 가버려 하고 끝내는 게 맞죠. 깔끔하죠. 저 미국 유튜버들이나 서양 유튜버들 방송하면요 장난이 아니 여자들이랑 뭐 빠꾸유 what the hell 뭐 이러다가 your mother father champion 그러면서 장난 아니에요. 트위치 게임 방송할 때도 악플러들한테 욕 장난 아닙니다. 저는 신사적인 방송이에요. 제가 막장 방송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방송 개 쌍욕을 해요. 뭐 고소를 하라, 뭐 고소하든 말든 욕을 해라 하면서 어차피 익명으로 활동하고 걔네들도 욕했으니까 그냥 쌍욕하면서 배틀 떠요. 엄마 아빠 챔피언 막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고헬이나 악플러한테 지옥에나 가버려 이거는 진짜 신사적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가라고 해서 진짜 지옥 가? 아니 내가 실제로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말을 못 하죠.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유신아 너에게 권한을 주겠노라. 네가 지옥 가라고 할 경우 그 사람은 무조건 당장 지옥 간다. 그럼 내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일단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글을 써가지고 데스노트처럼 십자가 그리고 누구 사진이랑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고헬 하면 지옥 간다. 그럼 내가 하겠냐고. 나도 겁먹고 막 공포심에 하겠죠. 왜냐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일인데 근데 내가 데스노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악플러한테 꺼져 고헬 지옥에나 가버려 라고 악플러하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자, 탕웨이씨 마침내 악플러와 헤어질 결심.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헤어질 결심. 마침내. 그러니까 마침내 악플러와 헤어질 결심이야. 고헬이. 내가 뭐 쌍욕을 해 뭐예요? 엄마 아빠 챔피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하잖아요. 자, 히릿. 내년에도 유신쇼는 쭉 갑니다. 유신쇼 절대 안 망합니다. 내년에도 쭉 갑니다. 아니에요. 저 지금 제가 오늘 충격적인 말씀드리면 저 지금 정리 절차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후원이나 수익이 안 돼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회사 정리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제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봉사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더니 그냥 당연하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전 지금 정리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빚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청산을 할지 계획을 플랜을 짜고 있고요.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는 제가 항상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든 내일이든 결심만 나면 문 닫을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빚이 더 늘어나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애청자분들한테 호소를 하는 것이고 뭐 유신쇼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저 하늘의 달도 태양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뭐 뉴커나 유신쇼의 유통기한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응우애님 추가 vs 게임 10가지 이찍 때 아예 투표도 안 한 사람. 그냥 아예 투표 안 한 사람이 낫죠. 이 찍은 사람보다는. 박정희 대 전두환. 신이시여. 갓댐. 박정희, 전두환. 박정희 총 맞았으니까. 박정희는 총 맞아서 죽었고 전두환은 자연사잖아요. 총 맞았으니까.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죠. 이명박은 뇌물 받으려고 돈 받아 처먹으려고 대통령이 된 거고 박근혜는 그냥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최순실 말대로만 한 거니까. 유신이 같이 자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행감 그 사람이 코골이 대 이갈이. 코골이가 나요. 저도 가끔 피곤하면 코 건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못 견뎌요. 그건 공포예요. 진짜 이 가는 사람들은 저러다가 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차라리 코골이가 낫습니다. 유신보다 20살 어린 놈이 유신한테 반말 찍찍. 유신보다 20살 많은 노인네가 유신한테 반말 찍찍. 나이 많으신 분이 반말하는 게 낫죠. 그럼 저는 노인분들이 반말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처음 보거나 친하지 않으면 존댓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나이 20살 많은 분이 저한테 반말하는 거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근데 20살 어린애 놈이 저한테 반말하는 거는 그건 기분이 나쁘겠죠. 부패경찰 대 부패검찰. 부패검찰이 더 나쁘죠. 왜냐하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권한이 검찰이 더 세기 때문에 똑같이 부패했을 때 똑같이 나쁘지만 둘 중에 선택하라면 부패검찰이 더 나쁘죠. 권한이 많으니까. 유신의 배우자가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할 정도로 중증 결벽증. 1년에 한 번꼴로 청소한다는 겁나 더러운 사람. 저는 그 더러운 사람은 내가 청소해주면 돼요. 근데 결벽증은 못 견뎌요. 제가 뭐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정말 그 골치 아파요. 진짜 이 결벽증, 서장훈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못 살아요. 그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저랑 사랑한다면 바뀌겠죠. 제가 근데 뭐 청소나 정리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지럽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공기청정기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그 코디 분이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칭찬을 받아요. 왜 칭찬을 받냐면
그 이제 그 공기청정기 봐주시러 온 코디 분이 딱 보시고 나서 안 해도 될 말인데 사무실이 깨끗하고 좋네요. 사무실이 정말 좋네요. 라고 하고 가시더라고. 그다음에 예전에 또 그 블라인드 설치해 주러 오신 사장님도 사무실이 깔끔하고 잘 하셨네요. 이렇게 또 칭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쓴 자리에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곳에 물건을 놓는 버릇만 하면 되는데, 자, 족발하고 보쌈. 에어컨 없이 여름 보내기, 보일러 안 틀고 겨울 지내기. 여름에는 블라인드 설치하면 되는, 선풍기 틀면 되는데 보일러 안 틀면 얼어 죽어요. 보일러 아니 저는 이제 보일러가 아니라 전기 난로랑 그다음에 뭐지 저게? 온수 매트. 이거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은 겨울이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부천은 막 무슨 강원도나 막 이런 경기 북부 지역처럼 춥지는 않는데, 왜냐면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고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실외기 창에서 참 칼바람이 부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거기다가 창을 달아가지고 그건 해결을 했고, 지금 약간 발이 시리거든요. 발이 지금 약간 내 선풍기를 틀어놨군. 아까 덥다고. 야, 어쩐지 발이 시립더라. 이렇게 창이 닫았는데 왜 발이 시렵던데. 아까 칼국수 먹을 때 덥다고 샤워하고 나오면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 뜨거운 걸 먹으니까 발이 왜 시렵지라고 생각했는데 선풍기를 1단으로 켜놨네. 아까 더워가지고. 자, 순댓국 대 뼈해장국이요. 자, 선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게시글을 계속 쓰면 방송을 종료해야 되는데, 자, 이쪽 2부에서 전화기 그때 소개해드리겠고요. 일단 뉴스 까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뉴스 까기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전화 개그 050-2323-5549번 전화 받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